공천원금 수수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녹취 공개 22일 만에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돈을 줬다고 시인을 했죠. 강 의원은 그럼 뭐라고 진술했는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종민 기자,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선우 의원 이곳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10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점심과 저녁 식사 모두 경찰청사 내에서 해결하며 장시간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오늘 오전 9시쯤 어두운 남색 코트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1억 원 공천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22일 만에 첫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강 의원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기 전엔 돈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 소환에 앞서 김경 서울시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을 각각 3차례씩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 시 의원이 지난 2022년 현금 전달 자리에 강 의원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 1억 원이 김 시 의원 공천에 대한 대가인지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김경 서울시 의원의 가족 관련 특혜 의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김 시 의원, 이 서울시 산하 기관에 예산을 출연하는 데 힘을 보탰는데 이 취재를 해보니 그 산하 기관의 이 위탁 운영 계약을 김 시 의원 동생 출연 법인이 따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법인 사무실, 김경 서울시의원 가족회사가 세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지난해 4월 서울시 산하 복지센터인 50플러스 센터 동대문 지점 위탁 운영 계약을 따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50플러스 센터는 중장년층 일자리 제공이나 직무훈련을 돕는 서울시 산하 센터입니다. 실제 이 법인 사무실 곳곳엔 서울시 50플러스 센터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당시 평가 항목은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이었는데 이 법인은 신생법인이라 관련 실적이 없었지만 계약을 따냈습니다. 김 시의원은 앞서 지난 2024년 5월 이 센터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9월 서울시 예산 출연 동의안에도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인은 올해만 총 12억 원의 위탁 운영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현재까지 2억 4천만 원의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이 이미 재단에 지급된 상태로 위탁 운영 기간은 총 3년입니다. 김 시의원 측은 계약 경위를 묻는 질의에 동대문구청이 조례에 따라 자체 진행한 사무로서 시의원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대문구청은 특정 인물의 가족관계나 재단 참여 여부에 대해 확인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아는 기자 서상희 사건 팀장 나왔습니다. 강선우 의원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네. 어때요? 안에 소식이 좀 들려옵니까? 좀 취재를 해보니까 강선우 의원 현재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 아직까지 정확한 진술 내용은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강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며 했던 바로 이 말 때문인데요. 강 의원, 제 삶에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대로 경찰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 거란 관측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자, 어쨌건 강 의원이 사실상 수사의 네. 정점으로 보이는데 오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네. 경찰 입장에선 조사가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가 3명이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지금 진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돈이 오갔다는 그날의 진실을 지금 퍼즐처럼 맞추고 있습니다.
경찰이 제일 먼저 불렀던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 주장으로 당시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보면요. 내가 잠시 자리를 떴을 때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오갔고 나는 차에 쇼핑백을 싣기만 했다. 거기에 돈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김경시 의원이 주장하는 그날은요, 전혀 다릅니다. 강 의원, 전 보좌관 모두 돈 줄 당시에 함께 있었고 강 의원 측이 액수까지 정해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달랐다고 하지만 진술 보니까 공통점도 뭐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두 사람 진술의 신빙성은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공통되게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반면 강 의원은 보좌관 보고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의 카페에 정확히 누가 있었는지 강 의원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건 맞는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경찰도 현재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를 찾아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어쨌건 진술이 달라요. 그럼 네. 경찰은 어떻게 해법을 찾을까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 그날이 벌써 4년 전입니다. CCTV도 확인해보니 통신 기록도 위치 기록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강 의원은요, 압수수색당한 아이폰 비밀번호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결국 세 사람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 경찰이 3자 대질 조사 카드를 재차 꺼낼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앞서 김경시 의원 보니까 네. 당사자가 거부를 하면 뭐 방법이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거부를 하면 강제를 할 수는 없지만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혹은 강 의원과 전 보좌관 이런 조합으로의 대질 조사는 아직 경찰이 시도한 적 없기 때문에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다만 대질 조사는 확인해보니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강 의원 소환 첫날인 만큼 경찰도 물어볼 게 많아서요. 최대한 강선우 의원 조사에 집중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소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 사람 말이 다 다르다면 네. 그중 누구 말이 더 진실인가를 경찰이 가려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강 의원 입장에서는 돈이 오갔다고 지목된 그 자리에 본인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려면요. 그날 다른 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리바이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인물들도 자신의 주장의 진위를 입증할 정황 증거가 필요한데요. 경찰에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경찰이 구속영장 강 의원을 대상으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혐의만 놓고 보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오간 혐의라서 사실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이 오늘 강 의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 등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상희 사건팀장이었습니다.